제3국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나라 중국.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. 자유를 찾기 위해 성희 씨와 일행들은 목숨을 걸고 라오스행을 선택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.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. 공안들의 눈을 피해 기차에 올랐지만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.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중국 공안의 신분증 검사. 발각되는 순간 바로 북송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.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기차로 이동했던 성희 씨.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, 취재하며 곁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기차에서 다시 버스로.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늦은 밤에 이동하는 성희 씨와 일행들. 검사 같은 거 때 위험하죠? 네. 그때 신분증 검열을 하는데 저는 신분증이 그때 당시 한 37살로 됐거든요. 네. 가짜니까. 근데 저는 20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하면 엄청 차이가 났어요. 그때. 그러니까 이 신분증 검열하는데 그때는 그 이탈리아 기자는 카메라 그걸 밑에다 감추고 나는 그거하고 마주 앉아서 카메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? 이걸 어떻게 하지? 이 사람이 오면 뭐라고 둘러대지? 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을 쥐자마자 계속 이러고 보는 거예요. 지금 여기 봤다.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 손부터 쟀어요. 신분증 쥐고 있는 거 손을 뚝 잡고 네, 여기서 화장실이 너무 마려운데 좀 도와달라. 나 지금 당장 나갈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쑥 웃던 게 여기 군부대라 3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. 여기서 내 너무 급한데 도와달라. 좀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않나 하니까 이 사람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이 사람이 쑥 웃던 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돼서 다행히 뭐 신분증 검열에서 무사히 넘겼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재치 있게 네. 넘어갔다. 이탈리아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좀 검문을 덜하고 이런 건 없어요? 아, 그래 있었어요. 쿤밍 쪽에 도착하는데 우리 호텔에 료간에서 이틀 동안 묵었는데 그때 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쿤밍 쪽에 오면은 삼국을 걸쳐가 거기 딱 그 라오스하고 경계선이잖아요. 쿤밍 쪽에. 그러니까 매일 그 저녁마다 계속 그 보안원들이 공항국에서 오는 거예요. 숙박금요로 이렇게 매일 오면서 그러니까 나 그 이탈리아 기자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. 너네 방에서 나오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 둘이에다가 이탈리아 기자 방에 합쳐 있었어요. 합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분증 검열 오면은 기자들이 먼저 나가갖고 관광객이라고 다 그랬거든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 그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. 위험할 때마다. 저는 뭐 탈북할 생각은 원래 하나도 없었댔어요. 그때 2012년도 12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집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완전 거꾸로져 갖고 했는데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통나무를 실어내가고 대신 차를 받아들이고 그런 일을 책임자를 했거든요. 근데 할머니 반대로 너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이제 꼭 끝에는 일이 터질 것 같으니 내 예감이 나쁘니까 그만둬라 해서 아빠가 그만뒀는데 아빠가 그만둬서 몇 개월 후에 그 회사가 망해갖고 빚을 안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도당 조직 비서가 그 전에 일하던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해갖고 아빠를 불러들여가서 이 빚만 갚아주면은 우리한테다 새 집을 주고 좋은 집을 주겠으니까 그걸 계약으로 네가 이 회사를 다시 살려라 하니까 아빠가 거기 들어가서리 빚을 물어주는데 모자란다니까 우리 집까지 팔아서 우리가 그 공장 기업소 경비실에 들어갔어요. 자그마한 경비실에. 그러니까 집도 없이 경비실에서 살한 거예요. 그래 2년만 참으면 집을 좋은 거 주겠다 하니까 2년만 참자 하던 어간에 아빠가 훌 돌아가신 거예요.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던가 싶어 자기네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국토사업소에 와서 이 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 내일까지 안 나가면 이 까또 가지고 와서 그 이 푸는 거 있잖아요.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랑 지금 당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? 엄마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니까 엄마가 가만히 이러고 있던 게 차라리 우리 죽는 게 그만이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 엄마 나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갖고 이제처럼 이소를 100알 먹고 잠자는 수면제를 50알 먹었어요. 근데 엄마는 약 반응이 천천히 오고 나는 푹 거꾸라졌는데 엄마가 내가 먼저 거꾸라지니까 그걸 딸이 쓰러지는 거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.
옆집에다가 살려달라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만 좀 살려달라고 막 빌었대요. 그러니까 공장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시체가 돼갖고 나는 막 쓰러져 일어 못 나는 데다 이렇게 자동차가 없으니까 구르막분에다 해서 둘이를 싣고서 병원에 내려갔는데 엄마는 7일 만에 객견하고 좀 보름 만에 객견했어요. 그다음에 눈을 턱 떴는데 보름 동안 먹지 못하고 주사 여독으로 살았는데 혀가 꼬부라져갖고 굳어갖고 이 안으로 말에 들어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. 그다음에 턱 일어섰는데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아서 한쪽을 계속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걸는데 턱 눈을 뜨니까 생각나는 게 이전 우리 어디가 살지? 이전은 내가 어디다 발 붙여야지 이 생각이 턱 나갖고 그때 어떤 여자가 쓱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그러던 게 옆에 와서 아줌이 너 여기서 암만 그랬대야 소용없다. 앞만 봐도 여기 있어서 락이 없을 것 같은데 중국에 안 가겠냐고 탁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황당한 상태고 그다음에 막 약 먹은 정신에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중국 가겠어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었던 상태니까 그 여자를 따라갖고 와갖고 그 위원 쪽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그날 밤으로 저리 강을 넘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도 약 기운이 퍼져갖고 아직도 뭐 차린 상태인데 침양 쪽에다 팔아놓은 거예요. 그래 또 거기 팔려갔어요. 2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제일 지금도 자꾸 잠에서 막 자는 게 저 장기를 뜯어서 파는 사채업자한테 잡혔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신분증도 없고 뭐 그런 상태라 나를 죽여서 콩팥을 떼내고 죽여도 누구 하나 나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찾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저를 팔아먹겠다고 중국말을 알아들었는데 콩팥이 얼마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엄마 말도 안 되지.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갖고 막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 심장이 넘어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짝을 잡고 이 문을 나서면 내가 죽을 건데 화장실 문을 꼭 붙잡고 계속 부들부들 떠는데 근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. 그래 어떡하게 화장실 문을 안하고를 채우고 2층에서 떼내렸어요. 막 그러고 떼내려갖고 그때 3월 달인가 엄청 추웠어요. 중국에서 그때 얇은 바지에다가 나를 도망칠까 봐 옷을 얇게 입혔거든요. 신발도 슬리퍼로 신겨놔서. 그래갖고 그 2층에서 떨어져갖고 막 뛰어갖고 아문 집에 그 매점 마트 하는 집에 막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하고서 중국말로 쭈밍하며 막 그랬는데 내보고 도끼를 쥐고 나왔던 게 나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뛰어나와갖고 그다음에 찾아온 게 이제처럼 옥수수 더미 있잖아요. 그때 겨울에 그 밑에 막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. 제가 뜩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며 누워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겠지. 이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. 3일 동안 못 나왔어요. 그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갔는데도 저는 느낌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은 여기서 나를 지켜서 있는다 이 생각 환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말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. 내가 때마침 사람 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 어머니랑 아빠랑 엄청 좋았거든요. 재작년 2015년도 7월 달인가 끝내 간복수 와서 배가 이만큼 불어나 죽었어요. 그 사람이. 이게 얼마 된 일도 아니에요 지금. 네, 네, 얼마 2년 전에 된 얘기. 네. 그래가지고 그래 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유서를 남겼거든요.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떡하겠냐고. 그러고 중국말로 내가 리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리나가 엄청 착하고 애가 괜찮으니까 양딸로 수양딸로 맞아라. 유서를 이렇게 남겨놓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를 수양딸로 이렇게 그렇게 변환하고 나한테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줬거든요.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생활하던데 그때 암만 해도 가짜 신분증이라 그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게 몹시 막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막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렇게 한국 가는 길이 있다는데 내가 가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네가 뭐 한국 가는 게 그게 가서 또 혹시 또 다른 일이 없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. 그래 엄마 먼저 간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게 집도 주고 신분증도 나온다 해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네가 살기 편안한 데 가라. 그러던 게 저한테 나가서 떠나는 날에 울면서 돈 5,000원에다가 음식을 사서 뒤에 보내는 거예요. 그래 그 어머니 덕에 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. 어떡해. 너무 그 어머니 너무 착하다. 쿤밍하고 그다음에 라오스로 걸쳐서 왔는데 그때 다행히 이탈리아 기자랑 같이 동행해갖고 그 이탈리아 기자는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? 그 한국에 오게 된 선에 그 목사님이 암만 해도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.